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중에 특별히 이제 저희는 웹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저작권, 뉴스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막 가져다 내가 써도 되나? 네, 웹에 그죠. 있는 근데 데이터. 그냥 불법 내가 혼자 아닌가? 분석하는 걸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중 이용이냐 사적 이용이냐 네? 배포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중 전송 배포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게 공증, 공중, 퍼블릭. 네, 퍼블릭, 네, 전송 배포 이런 개념의 전송 문제가 배포 있어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라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이라는 건 그 베른 협약이었나요? 베른 협약이라는 거에 따라서 베른 협약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같은 저작권법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저작물을 만들 때 저작권이 생겨요. 만드는 순간에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 생겨요. 만들면 권리가 생긴다는 네, 거군요. 그러고 나서 이 저작권은 나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채로 죽은 다음에 70년이 지나야 해제가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70년이에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70년이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50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생일 축하 노래 이런 것도 70년 지나서 저작권 소멸됐다고 뭐 그런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저작권법이 우리나라랑 미국이 70년인 이유가 디즈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즈니가 먼저 그래놓은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자기네 저작권을 유지하려고 엄청 오래된 거잖아.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든 자기네 컨텐츠 저작권으로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걸 연장하기 위한 로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뭐 벌써 그렇게 따져도 아직 살아있던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이슈가 있고 근데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작권이라는 게 인정받냐면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애들 똑같이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형태의 독창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형태. 텍스트여도요? 텍스트는 내용의 독창성을 중요하게 내용의 생각해요. 독창성. 네, 그러다 보니까 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전송일 때는 저작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고 아니면 주식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없어요. 뭐 중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이거는 저작권이 사실이니까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특종 아니면은 또 혼자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사설, 해설, 논설, 우리만 기사 냈어. 이거 뭐죠? 특종, 독점. 독점. 그래? 나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 디스패치 보도는 다 저작권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걔들 항상 단독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또 어떤 맹점이 있냐면 보도 자료를 그대로 낸 기사는 저작권이 없어요.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창작에 대한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해요. 보도 자료를 만든 사람한테 그러면 가나요? 저작권이 있죠. 요즘에 뉴스 대신 써주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저작권이 있나? 그 대신 써주는 애는 보통 사실에 대한 전송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작권을 가지기 좀 어렵죠. 오늘 뭐 야구 어디랑 이겼는데 누가 이겼고 뭐 선발 투수 누구였고 이런 건 저작권 없겠네. 사실이니까. 그런 사실들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또 뉴스 쪽은 이런 텍스트 저작권에 가장 열심히인 데가 신문사예요. 그럼 판례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판례는 대부분 어디에 걸려 있냐면 보통 이제 사내에 우리 기업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라고 스크래핑해서 공유하잖아요. 네. 그거 불법이에요. 진짜요? 네, 그거 저작권 침해예요. 그 뉴스를 낸 그 신문사들의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네, 링크를 거는 건 괜찮은데 내용을 붙이는 게 안 되는 거죠? 네, 내용을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내용을 붙이는 것도 일정까지만 돼요. 이게 또 웃긴 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검색하면 링크랑 앞에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일부 보여주죠. 근데 그 일부 보여주는 건 공정 이용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공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RSS 피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RSS. 뭔가 사이트 같은 데서 글이 발생하면 그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는 푸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앞에 일부만 나오는 그만큼의 양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 판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이버가 싸워서 이겼어, 걔는. 뉴스 신문사들이랑 싸워서. 그러면 저작권 있는 자료를 크롤링 해오는 거는 괜찮아요? 크롤링 해와서 제가 그거를 저 혼자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배포하거나 전송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배포하고 전송하면 문제가 되는데 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포 전송을 대중에게 했느냐, 네. 그리고 그 대중에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었느냐를 아.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광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동종업계여야 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동종업계.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을, 그러니까 이 저작물을 배포하는 업계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신문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가 예를 들어서 옆에 누가 쓴 걸 보고 자기가 같이 냈어. 네. 그럼 불법이에요. 아. 근데 다른 업종이면? 네, 다른 업종이면 예를 들어서 연구야. 학교에서 사용했어. 아니면 이런 것들이면 사실은 공정이용 문제가 얽히면서 그거 갖다가 불법이라고 딱히 정확하게 태클 걸기 힘들어요. 재미삼아 한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완전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텍스트 마이닝 막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가사들을 크롤링 해가지고 이 가사 안에 어떤 뭐 가수 단어 누구요? 누구요? 아, 저 이적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적이요? 특히 빨리 잘 냈다.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금방 나왔어. 이적의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그냥 되게 이적은 가사를 쓸 때 가사가 심오하기로 유명한. 그 하나의 소설과 시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많이 없어요. 근데 그냥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했으니까 과연 이적은 솔로 자주 앨범 쓰는 게 때랑 있을까? 패닉 앨범 때랑 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오, 점점 재밌네. 나이가 들고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뭐 토픽 모델링도 해보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어딘가 업로드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이런 거 괜찮나요? 이거는 네.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가공했잖아요. 네 가공하면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 분석한 결과물을 공개하는 건 괜찮다. 네, 그건 괜찮아요. 아 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그 외에 소위 옛날에 유명했던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네. 다 원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분석 결과물만 제공하는 거예요. 아 그건 괜찮다. 네. 그러면 분석 결과물을 제시할 때 원소스 일부를 같이 공개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수 이정님 제가 기하의 모든 앨범을 다 재밌겠다. 수집하고 가사를 분석해서 SNS로 또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기사에 댓글을 달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것도 하나하나가 다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각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재밌다, 이거. 그래서 왜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 중에 네이버 영화 평점 데이터 있잖아요. 네. 그거 원래대로 법적인 근거대로 갖고 오려고 하면 거기에 댓글을 쓴 모든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 IMDb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IMDb는 또 다른 얘기예요. 심지어 IMDb는 IMDb가 뭔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얘기했네. 미안하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영화평에 그러니까 영화평과 텍스트 영화평과 그 사람이 어떤 별점을 줬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그냥 샘플 데이터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 막 욕과 함께 뭐 1.0 준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 뭐 좋은 표현과 함께 높은 점수 준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텍스트가 나올 때 어떤 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원문 그대로 공유가 그러니까.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이제 저작권이야말로 무슨 이슈가 있냐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돼요. 이거 무슨 그 원칙 있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뭔지 뭔지 몰라 까먹었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불기소 원칙인가 뭐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닌데. 뭐 부소불이의 원칙인가 친고죄? 친고죄. 그래 친고죄인 것 같다. 간이사 불벌죄? 뭐 그런 거 뭔지 까먹었는데 왜 모르는 척해?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무식을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지적을 해야만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댓글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대표로 수를 걸지 않는 이상이니까 힘든 거죠. 그러네. 네. 소송 대리인이 네. 나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저작권이야말로 특히 이제 이런 웹 텍스트의 저작권이야말로 참 이런 판결 사례 같은 걸 찾기 힘든 말도 안 되는 그 누구 하나도 제대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든 무언가 중 하나예요. 판례가 없어서 판례가 있는데 다 어디 걸려 있냐면 신문사가 자기네 뉴스 가져갔어로 걸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누군가 수를 걸어서 거기에 소송이 막 생기고 이런 게? 그러니까요. 신문사가 한다니까요. 신문사가 주로? 네, 신문사가 자기네 기사 쟤네가 무단 전제해서 저작권 침해했어. 위주로 작성을 하는 거죠. 네네. 우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은 신문의 뉴스 텍스트는
굉장히 자기들이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작권 지킴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용이나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심지어 그쪽 뉴스 텍스트 쪽에서는 그거를 가공한 데이터도 안 되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공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은 뭐라 해야 되지? 두 가지에서 걸려요. 하나는 동종업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원문이 아니잖아요. 네, 원문,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그 저작물이라는 걸 다시 파악할 수 있는 원문 형태로 공중배포가 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고쳤잖아요. 네네. 2차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든지 이런 공공 저작권 라이센스 쪽에서는 그 2차 저작 허가에 대한 라이센스도 자기들이 걸어서 내보내기는 하는데 뉴스 신문 쪽에서는 그냥 저작권에 대해서만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다 생각이 나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컨텐츠에 대한 저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거는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건 안 돼라는 걸 라이센스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내 출처만 표기해 준다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 공개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공공누리라는 저작권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텍스트들,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거의 없죠. 공공자료면.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자료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저작권 논란이 될 법한 게 뭐가 있냐면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근데 왜냐면 국회의 회의록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저작권에 그런 재판 절차나 정치적 연설에 대한 거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저작권 법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위해서 사용한다에서는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이런 건 어떨까요? 그 데이터셋 엄청 많이 활용되던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복사해서 갖고 와서 분석한 결과물을 공개하는 건 괜찮은데 걔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원문을 공개하는 건 사실 라이센스 이슈이기는 해요. 그렇겠네. 네. 그건 쓴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걸로 대통령 연설문 이런 건요? 그런 거는 전혀 없겠네.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패키지에 쓰시는구나. 심지어 저는 패키지에 저장해 놓지 않아요. 공개되어 있는 걸 매번 요청할 때마다 갖고 와요. 그런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세요. 요 패키지가 있다는 걸.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 잘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엄청 중구난방으로 어쨌든 설명해드리게 됐는데 강조드리면 저는 법적인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고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을 뺐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듣는 사람에게도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거라서 주의를 해야지. 우리 말만 믿고 이건 됐고 이건 안 됐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러다가 신문사한테 수당한다고 나한테 태클 걸면 어쩔 거야. 왜냐하면 말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신문사는 많이 한다니까요. 저희 데이터 홀릭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다 의견이 달라요. 아직 법이 제정되었지도 않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영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안 돼서 많이 안 걸어.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시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갖고 지금 뉴스 딥러닝이니 뭐니 텍스트 쪽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가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공한 결과물에 대한 공개면 제 의견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원문 공개만 아니면. 분석 결과물은 괜찮은데 원문은 안 된다. 원문도 사실 공정이용으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그걸로 태클 걸 정도로 속 좁은 신문사면 보지 말자 같은 입장인 거죠. 오늘은 언론을 한번 태클 걸면 밴댕이. 어퍼컷을 하나 날리고. 그러면 저희 크롤링에 대해서 이제 2회차에 걸쳐 다뤄봤는데 지난 9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박 박사님이 크롤링에 대한 개념, 그 안에 웹에 들어가는 메커니즘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 10회차에서는 크롤링을 할 수 있는 도구들, 전 진짜 몰랐는데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도 가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파이썬 같은 걸로도 가능하고 근데 크롤링을 막 하다 보면
혹시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건 정리해 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은 그래서 직접 저작권을 걸기보다 이 업무 방해죄로 걸어요. 아, 데이터 서버에 요청을 과하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업무를 그러겠네. 네. 부담을 그런 주니까.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좀 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크롤링을 한번 다뤄봤고 우리 방송 마무리하면서 짧게 우리 패널분들 소감 하나 듣고 한 번씩 듣고 그다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최 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까 우리 9회에서도 뭐 조단님께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더 재밌게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시라라고 권장했었는데 크롤링은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엑셀도 추천했지만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는 정말로 수집하기 정말 좋거든요. 엑셀로 그러네. 수집하기에. 맞아요, 맞아요. 프로야구 역대 우승팀 막 이런 거, 뭐 역대 조선 왕 뭐 이런 것들 되게 쉬운 테이블에 돼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수집해 보면은 이걸로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접근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 팀장님. 네. 이제 처음에 분석 공부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데이터가 손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누구나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크롤링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박 박사가 만든 패키지를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로 일단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것들은 크롤링을 공부하면서 직접 가져다가 분석해보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쉽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은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나 정신없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저작권은 좀 제가 되게 야심차게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사실 엄청 잘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중구난방이 되네요. 나중에 우리 데이터 저작권 이렇게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한번. 네네. 사실 크롤링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데이터를 뭐 판매하기도 하니까 그런 그렇죠. 데서는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발생하나. 그렇죠. 네. 네. 개인정보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소개를 다 많이 못 해드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아, 그런가요? 괜찮아, 아직 8번 남았잖아. 10번 남았지. 10번 남았나? 12부작이니까. 12부작이니까. 아, 크롤링만? 그거죠. 시즌 1이. 아,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크롤링을 공부하는 걸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더 많아 괜히. 야,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 방송 저랑 나가는데? 입장이 비슷해요. 네, 저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준 거 갖다 쓰는 게 맞다고는 봐요. 외주를 주는 게 나은 걸 수도 있죠. 네, 괜히 이 공부를 함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크롤링으로 R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된 케이스여서 R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배우기에는 좋은 프로젝트인데 그 정도까지 꼭 내가 개발 언어를 알아야 되냐라는 게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SNS 분석해야 되면은 박 박사한테 돈 주고 맡기고 저는 분석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데이터 수집에 너무 용 쓰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많거든요. 저는 그 얘기 받아서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난번 회차에 다룬 9회, 10회 정도에 나오는 크롤링에 대한 용어나 메커니즘이나 주의할 점은 반드시 알고 크롤링 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해야 되겠다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은 문제의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늘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크롤링을 해보는 게 내가 스스로 문제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일련의 과정을.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재밌어요. 싶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네. 사실 재밌죠.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때는 우리 박 박사님의 알코올릭 유튜브를 들으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디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디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라고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제가 페이지를 긁고 싶어요? 네, 이렇게.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예시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공헌하신 거죠? 네, 100개 사이트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12부작 요 정도에서 그냥 봐주지 뭐. 네, 그러면 우리 데이터 올릭은 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